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족구. 어떤 놀라운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족구는 어떤 스포츠일까요? 안전하고 배우기 쉽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팀워크가 살아있는 스포츠입니다. 첫째,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팀 스포츠입니다.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네트를 기준으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체육 수업이나 스포츠 클럽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이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공을 3번 안에 넘긴다, 손을 쓰지 않는다 같은 기본 규칙만 이해하면 처음 접하는 학생도 빠르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 활용이 유연한 스포츠입니다. 전용 코트가 아니어도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네트만 설치할 수 있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넷째, 개인 기술과 팀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발로 공을 컨트롤하는 개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동료와의 패스와 호흡이 경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족구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초 체력과 하체 근력이 고르게 향상됩니다. 족구는 점프, 방향 전환, 킥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과 순발력,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력과 판단력이 함께 길러집니다. 공의 높이와 속도, 상대의 위치를 빠르게 판단해 받을지, 넘길지, 패스할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속에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함께 발달합니다. 셋째, 협동심과 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팀원 간의 약속, 응원,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넷째,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공 컨트롤이 점점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체력 수준이 달라도 규칙과 방법을 조절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평생 스포츠로 확장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족구는 족구공을 사용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기를 펼치는 팀 스포츠입니다. 한 팀은 4명, 우수비, 좌수비, 세터, 공격수로 구성되며 경기 중에는 발은 무릎 아래, 머리는 턱 이상만 사용해 공을 주고받으며 수비와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을 쓰지 않고 몸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프, 방향 전환, 공을 받는 타이밍 같은 신체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족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된 스포츠입니다. 1968년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 비행단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초창기에는 배구와 거의 비슷한 규칙으로 각 비행단을 중심으로 즐겨졌습니다. 이후 다른 부대로 이동한 장병들을 통해 점차 널리 퍼졌고 지금은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에서도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족구와 비슷한 종목으로는 1920년대 중유럽에서 시작된 풋볼 테니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전한 세팍타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구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여 한국형 팀 스포츠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족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발 중심의 팀 스포츠로 안전하고 재미있게 수비와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족구에 대해 이해해보고 활동을 위한 준비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적의 족구 공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족구 경기장부터 살펴볼까요? 족구 코트는 네트를 기준으로 양쪽에 경기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코트 한쪽의 길이는 7.5m로 양쪽을 합치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총 15m의 경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코트 뒤쪽에는 서브를 넣는 서브 지역이 있고 코트 바깥쪽으로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움직이며 수비할 수 있도록 넉넉한 자유 지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중심이 되는 네트입니다. 네트의 가로 길이는 약 7.5m이며 네트 아래쪽을 바닥에서 30cm 정도 띄워 설치합니다. 네트 높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생활체육 기준으로 남자는 105cm, 여자는 90cm 높이로 설정합니다. 공의 경로를 결정하는 안테나도 중요합니다.
안테나는 네트 양쪽 끝에 세워진 막대로 공이 이 안쪽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보통 사이드라인 수직 상단에 설치하며 위로 길게 솟아있어 공이 정확한 경로로 넘어갔는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대입니다. 지주대는 네트를 팽팽하고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기둥입니다. 경기 중 네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탱해주며 선수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코트 바깥쪽에 안전하게 설치합니다. 족구공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발등, 발바닥, 머리 등 족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신체 부위로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발로 차거나 트래핑했을 때 너무 멀리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축구화와 비슷하지만 족구화는 밑창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바로 스터드가 길지 않고 잔디나 인조 잔디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 전체에 고르게 돌기가 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후 착지해서 두 발을 안정적으로 지면을 잡아줍니다. 또 족구화는 앞코 부분이 비교적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어 발등으로 공을 찰 때 충격을 줄여주고 오랜 시간 경기에도 발의 부담이 덜합니다. 이것만 알면 바로 족구 한 판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기본부터 볼까요? 족구는 4명씩 한 팀이 되어 코트 안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팀은 최대 8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중에도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코트 안에서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좌우에서 공을 받아주는 수비수, 공을 연결해주는 세터, 마무리 공격을 맡는 공격수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 경기 진행,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기는 서브로 시작합니다. 서브는 서브 지역에서 심판의 신호가 나온 뒤 5초 안에 공을 바운드 없이 바로 차야 유효합니다. 점수를 낸 팀이 계속 서브를 하고 이때 서버는 코트 바깥에서 공을 차야 합니다. 한 세트는 15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2점 차이가 나야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기는 보통 3세트제로 이루어집니다. 경기 중 한 번의 공격에서는 공을 최대 3번까지만 터치할 수 있고 4번째 터치가 되면 상대팀 점수가 됩니다. 세 번째, 공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족구에서는 발은 무릎 아래, 머리는 턱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 발, 가슴 부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터치가 되면 바로 실점이 됩니다. 네 번째, 이런 상황이면 점수를 내줘요. 더블 바운드는 공이 한 번 바운드된 뒤 유효 터치 없이 다시 바운드 되거나 코트 외부 물체에 닿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아웃은 공이 코트 밖으로 떨어지거나 안테나 안쪽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바디 터치는 허용되지 않은 신체 부위에 공이 닿았을 때, 오버 네트와 네트 터치는 신체 일부가 네트 위로 넘어가거나 네트에 닿았을 때, 터치아웃은 유효한 터치 후 공이 코트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더블 컨택, 한 선수가 공을 연속으로 2번 터치했을 때, 마지막 포히트는 한 팀이 4번 연속 터치했거나 세 번째 터치한 공이 상대 코트로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 점수를 내주게 됩니다. 매너 있는 플레이어는 경기를 더 즐겁고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럼 언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족구를 위한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경기 전 매너부터 지켜요. 경기는 시작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먼저 상대팀과 심판, 운영진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코트 상태, 네트, 장비를 함께 확인해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중에는 이렇게 행동해요. 반칙이나 규칙 위반을 일부러 하지 않고 심판의 판정은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판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항의는 팀 주장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팀원 간 매너도 정말 중요해요. 족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원이 실수했을 때는 비난 대신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라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기 종료 후에도 매너는 계속됩니다. 경기가 끝났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팀과 심판에게 인사하며 서로의 플레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코트 정리와 장비 반환에도 함께 협조하는 것이 매너 있는 마무리입니다. 족구는 재미있는 스포츠이지만 안전이 먼저 지켜져야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전 안전 수칙. 먼저 신발부터 확인합니다.
운동화는 미끄럽지 않은 실외화나 실내화를 착용해주세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작은 동작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트 주변 환경을 점검합니다. 벽, 의자, 물병처럼 걸리거나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은 미리 치우고 네트 등이나 코트 라인이 느슨하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기 중에는 무리한 점프나 갑작스러운 뒤돌아 차기는 자제하고 항상 상대 선수와의 거리를 의식하며 움직입니다. 만약 활동 중에 어지럽거나 통증처럼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즉시 멈춘 뒤 교사에게 알리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함께할 족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죠? 이 수업은 단순히 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풀고 혼자 도전하고 친구와 협력하고 실전처럼 뛰어보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족구 수업의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신나게 몸풀기. 족구 활동 전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챌린지. 족구로 할 수 있는 혼자 또는 짝과 함께 도전하며 기본 기술을 재미있게 익히는 활동입니다. 짝팀 챌린지. 족구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기르며 함께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필수 기술 익히기. 족구의 필수 기술인 서브와 리시브, 차기 기술을 연습하며 실전 감각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경기에 보기. 해당 차시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실전 경기를 즐기는 활동입니다. 챌린지 단계별 인증. 족구 전체 활동에서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등급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족구는 총 4단계별 도전 과제를 통해 자신의 성장 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는데요. 각 주제별 인증 미션을 무사히 완수한다면 그에 맞는 등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증 단계는 족구 비기너입니다. 공 익히기를 완전 정복하면 1단계 통과. 두 번째 인증 단계는 족구 챌린저입니다. 서브 익히기를 모두 완벽 이해하고 체득했다면 2단계 통과. 세 번째 인증 단계는 족구 히어로입니다. 공 익히기와 서브 익히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족구의 공격과 수비 익히기를 모두 완벽 이해하고 체득했다면 마지막 3단계 통과. 마지막 네 번째 인증 단계는 족구 마스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정식 경기에 참여하고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4단계 통과. 이번 미션은 모든 풍선 리시브입니다. 3인 1조로 교사가 지정한 부위로만 풍선을 패스하여 연속 터치나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공! 족구는 함께할 때 더 즐거운 활동이기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모든 풍선 리시브입니다. 먼저 3명씩 한 모둠을 만드세요. 지금부터 풍선을 공중에 띄울 건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지정하는 신체 부위만 사용해야 합니다. 발등, 뒤꿈치, 바닥 등 다양한 부위를 주문할 테니 집중하세요. 이때 주의할 점 3가지. 첫째, 한 사람이 연속으로 2번 터치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주고받으세요. 둘째,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실패입니다. 셋째, 손을 쓰면 안 되고 지정하지 않은 부위로 건드려도 안 됩니다. 자, 우리 팀의 단합력을 발휘해 풍선을 끝까지 살려볼까요? 준비, 시작! 지금까지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해지며 족구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족구의 매력을 느껴보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실력과 기량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지만 그 스포츠를 즐기는 자세는 태도와 생각에서 드러납니다.
탁월한 선수는 경기를 이기지만 위대한 팀은 승리를 이어간다. 족구는 경쟁보다 공유와 협력에서 더 빛이 나는 스포츠입니다.